예. 자, 여러분 이제 보실 게 어디냐면 이제 목적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216페이지 피시기 바랍니다. 책은 216페이지 피고. 항상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다 1조가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의 목적. 자,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졸리시죠?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률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써놨어 이렇게. 근데 앞에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으로써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수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시면 돼. 함으로써 그 다음 규정 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국토의 효율적 뭐라고 관리. 자, 요 내용을 조심해야 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 자, 여기서 요 관리란 말 써야 돼. 관리. 요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개념을 쓰면 다 틀립니다. 이건 공법 시간에 나온 단어들이지 부동산 공법, 공시법 시간에 단순 관리만 해주는 거. 관리. 변동산 관리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인 관리. 이건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다 보면 개인들이 즉 국가가 경계나 면적 같은 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주면 개인들은 국가에서 자기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보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물론 해상교통의 안전도 목적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국민의 소유권은 보장받는다. 즉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래서 소유권 보호라는 이건 사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관리란 측면, 소유권 보호란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조에 가면 용어정의, 용어 정의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적 측량. 먼저 책을 보고 나중에 우리 프린트를 볼 거예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따라와야 돼.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좌표값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를 반드시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해야 된다. 이걸 지적 측량. 토지를 등록한다는 개념과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 지적 측량의 종류 13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반드시 거기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말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지적 측량 성과 같은 것은 뭐 최종 결과물 이런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지적 소관청 나왔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거기 용어정의 나온 말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청장을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장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소관청이에요. 요때 시장이라는 말은 밑에 뭐가 없다 했지?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표현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 지적 소관청에서 시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이걸 뭐라고 그래? 자치구가 아닌 구를 행정구라고 그러지. 행정구를 두는 시시장을 제외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표현했어? 구가 없는 시장이다. 밑에 하위 조직에 뭐가 없어? 여러분 공법 시간에 조직표를 배울 거 아닙니까? 구가 없는 시장이 소관청이야. 그러니까 대전시장은 소관청입니까? 하면 대전시에 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소관청이냐?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요 구는 행정구든 자치구든 묻지 않아. 자치구든 행정구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이어야 소관청이 될 수 있어. 그럼 천안시는 어떠냐? 천안시장 소관청이 되느냐? 안 되는 거야. 천안시에 뭐가 있어? 행정구가 있어. 어떤 거? 동남구, 서북구 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주시장은 어떠냐? 밑에 구가 없네 공주는. 그러니까 공주시장은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논산시장은 어떠냐? 논산에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논산시장은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게 해서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 군수는 문제되지 않고 구청장 이건 구청장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무조건 소관청이야. 자치구청장, 행정구청장 묻지 않아. 구청장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이게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소관청이 하는데 주의할 것은 아까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관청이라고 했을 때 원래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돼. 이 사람 주무장관. 담당 장관이라는 거야. 주무장관.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근데 장관이 혼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맡긴다는 거야. 누구한테 맡겼냐? 요 토지 등록 업무는 국가사무야. 국가사무. 요 국가사무를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맡겼는데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장 요게 개념이 아니야. 즉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도 처리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줘요. 그래서 요 토지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시장군수청장을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 시장군수청장을 말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군수청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와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무조건 틀려요. 시장군수구청장. 이때 시장군수청장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사무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청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지적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 얘기하면 이건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지적공부. 거기 지적공부 나오면 기억할 거 8가지 기억합니다. 지적공부.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장이 있다고 했죠. 이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합니다. 자, 대장, 토지 임야 대장, 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거 이외 3가지 기억해 주면 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3가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하면 총 7가지가 나오고 이걸 전산화시킨 거. 이걸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거. 전산화된 거.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거, 즉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화된 건 이걸 전부 다 전산화하는 거니까 7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1가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8가지 중에서 이 5가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먹고 들어가느냐? 토지임야 대장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지적도 임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지. 처음 듣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만들려면 먼저 지적도를 만들어야 토지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임야대장이 만들어지려면 측량을 통해서 임야도, 도면이 나와야 임야대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전산화시킨 거, 정보처리 시스템은 이걸 전산화시킨 거니까 자동으로 먹고 들어가죠. 그럼 5가지가 먹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3가지. 공대경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공유지연명부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 관계보다 공유관계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대장에 소유자 표시할 때 만약 시장에 있는 어떤 토지가 시장 주민들 10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이거 100명이. 그러면 A 외에 99명 이렇게 나와요.
토지 대장의 소유자란에 가면 A 인적 상수 A 왜 99면 이렇게 나와. 그럼 나머지 전원 어떻게 하느냐? 요 뒤에 보면 공유지연 명부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유지연 명부를 보면 전원의 소유자 인적사항이 다 나와. 각 A 지분 100분의 1, 뭐 B 지분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지분 다 표시된다는 거야. 요 소유권 지분이 다 표시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 대지권 등록부는 이 토지 위에 뭐가 있느냐?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파트가. 일반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 했어? 일체로 취급한다 했지. 바늘과 실이 관계라 했죠? 요게 바늘처럼 생각하고 요 토지 관련된 권리 실이라고 했어.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해 버려. 그래서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권리 이걸 대지권이라고 표현한다. 대지권. 요 대지권은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어요.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작성한 장부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록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좀 생소하죠.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24에 가면 다 뗄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정밀청량하는 거야.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지역 있죠. 또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아주 정밀청량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 놔요. 이건 일반인들 거의 못 봐요. 왜냐하면 어떤 토지, 자, 이 토지의 경계, 즉, 요 선이 가다 한 번씩 조금이라도 굴고 생겼다면 꺾인 부분은 전부 다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점. 요 경계점들이 값을 좌표값으로 X좌표, Y좌표 표시해서 8자리 숫자로 전부 다 숫자로만 놔야 돼. 숫자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점, 2번점, 3번점, 4번점, 5번점. 이 경계점이 5개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각 X좌표, Y좌표를 좌표값으로만 나열해놨어요. 엄청나게 정밀해. 그런데 일반인들은 좌표를 봐야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지적 측량 기술자들이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장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만들어졌냐? 구도심보다는 신도심, 도시개발 사번지역 이런 데 보면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적 공부 중에서 8가지 중에서 기억할 게, 자, 5가지 먹고 들어갔어요.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전수화된 거 빼놓고 공대경 3가지. 알았죠? 이걸 지적 공부다 이렇게 표현. 이거 아닌 건 지적 공부 아니에요. 여기 나열된 게 아닌 건. 그다음에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도면상 전수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 이건 측량을 따로 하지 않아요. 기존의 파일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개 넓은 지역을 보려면 일정한 한 도면만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선화된 이런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인데 핵심은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없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연속 지적도 이런 말이 나오면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이 개념이야. 지적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뭐 할 수 없다고?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어. 이건 측량할 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연속 지적도.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의 4가지 등록사항을 잘 보세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건물 이용 규제가 아니고 뭐라고? 토지 이용 규제. 이건 토지 이용 규제는 이건 공법상 제한이야.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공법상 사항,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 이용 규제. 그다음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뿐 아니라 건물 가격도 다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사항. 부동산 가격 정보도 들어갔다.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지적 공부 8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어요, 없어요? 지적 공부 8가지가 뭐라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이걸 전산화시킨 거. 그럼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 있어? 없잖아.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니, 심각한 문제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걸 물어보시니까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단순해. 지적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해야 돼. 어떤 큰 이론이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 원리만 알고 용어들만 알고 단순하게 파악해야 돼요. 머리 복잡하게 굴리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적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인터넷상 떠다니는 뭐 암기 목록 그래서 뭐
토지대장에 뭐 등록상 한 10몇 가지 쭉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암기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 까지 다 암기하고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 나중에 보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또 튀어나와. 용량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건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해서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 6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토지 표시 6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아까 사실관계로 표현했던 거 몇 가지라고 토지 표시가 6가지. 이 숫자를 써주는 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나중에 생각 안 나면 뭐가 떠올려야 돼. 토지 표시 6가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뭐 이거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기가 발음하게 뭐 지목을 이렇게 소지목, 경면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소지지, 경면조 이렇게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좌표. 이 6가지를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몇 가지라고 토지 표시가? 6가지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건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자, 주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서. 주소. 토지 표시가 아닙니다. 토지 표시, 소재. 뭐라고?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 지번. 주소 아니고 뭐라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좌표. 이 6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그래.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이 면적을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지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뭐냐면 토지를 적분할 때 면적이라는 얘기. 요걸 이제 면적이라면 이게 지금 현재 순화돼서 그냥 면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려면 소유자들이 매매 대상의 토지의 경계나 지적을 보고 매매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이때 지적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표현은 다 면적이에요. 용어가 6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 토지 표시 몇 가지? 6가지. 반드시 기억.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6가지 꼭 기억할 것.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걸 같이 알면은 보세요. 소재, 지번이 주소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요 지번 주소를 쓸 때 일제 시대부터 쓰다가 요게 얼마 전에 도로명 주소로 2014년도가 그때부터 다 바뀌었죠. 도로명 주소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이 지번 주소를 안 써.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무슨 주소다? 도로명 주소. 그런데 토지엔 지번은 변동이 없어. 도로명 주소가 도입됐어도 대전시 둔산대로, 대전광역시 뭐 둔산대로, 뭐 어디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지번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는 도로 토지 위에 보세요. 이 땅 위에 도로명 주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주소 표기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소란 어디에 거주하는가. 즉 건물이 있어야 도로명 주소가 나와요. 건물이 없다. 이 토지에 만약 저쪽 변두리 가면 논바닥이나 계룡산 산꼭대기 건물 있어 없어? 물론 무슨 이상한 관측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거 말고 산속에는 건물이 없지? 그럼 도로명 주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뭐만 있어? 지번만 있어. 여기 뭐 10번이다 지번만 있지 건물이 없잖아. 건물 있어야 건물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나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우sun 최근에 오래된 것도 아니야. 한 3년 됐나? 3년 4년. 자기 과거에 부산에서 큰 사업을 했었다 해서 사업자 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었대요. 이렇게 큰 굉장히 비싼 땅인데 이 안에 요 컨테이너 박 놓고 여기다 주소를 두고 있었어. 그럼 과거에 부산광역시 뭐 기장구 무슨 동 뭐가 지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번 중심일 땐 주소가 있었죠. 지번으로 주소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도 그 나와 있고 세금 부과할 때 기준도 거기를 법인 사무실로 만들어 썼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이 아니야? 등록할 건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야. 찾아보니까 이런 관계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다 법인 사무실 차렸었던 거야. 그때는 지번 중심 주소 쓸 때는 이 지번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법인 사무소 이게 딱 튀어나왔지만 이게 이제 건물이 없는 거로 되니 건물이 없으니까 도로명 주소 바뀌면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없어진 거였어요. 내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소와 지번은 다른 거야. 지금 이중으로 두 개 다 쓰는 거야. 모든 토지는 다 뭐가 있어? 지번이 있어. 그러나 주소는 없는 것도 있지.
건물이 없으면 지번이 없어.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 과거에 지번 중심 주소 쓸 때는 소재 지번할 때 요걸 기초로 해서 주소를 만들었었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나왔다? 도로명 주소만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부 연락 맡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로 표현하는 방법, 지도로 찾는 방법, 지번 중심으로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지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소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번은 움직이지 않아요. 토지에 붙인 번호는 고정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제 아주 몇백 년 흘러가서 정착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한 이런 계획화된 도시가 아닐 때는 도로명 주소가 더 복잡해. 사실 제가 볼 때. 왜냐면 지금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순간 전부 다 그 딱 집어만 치면 위치 딱 찾아줘요. 굳이 도로명 주소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레터를 비용해가지고 뭐 다 표지판 다 갈아버렸지. 수많은 비용 들였지. 국민 혼란이 생기지. 등기부 찾을 때 이거 찾고 어떤 사람 주소를 집원전 불러보면 전부 다 주소를 불러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혼동이 생겨. 얘를 무슨 뒤섞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가보면. 그럼 집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집원을 알아듣지 못해 또. 그런 혼란이 있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표시할 때 특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소재 집원이에요. 집원. 주소가 아니고 집원.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단의 핵심은 토지 등록단의 핵심입니다. 인위적으로 자른 거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집원은 토지에 붙인 번호입니다. 아랍의 숫자. 자, 집원 부여 지역 중요한 겁니다. 집원 부여 지역. 집원 부여 지역.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집원 부여 지역. 이 기본 단위는 동리가 기본 단위. 동리.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하면 법정된 동리. 행정동이 아니에요. 행정상은 여러 가지 명칭이 다르게 부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성구 여기 뭐 동이 있다면 어떤 때면 여기 엉뚱한 동인데 온천동, 온천 1동, 온천 2동, 3동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전체 온천동인데 또 이름도 전혀 다른 동인데 온천동으로 부를 때가 있고. 그래서 집원은 아예 여기 둔산동이다. 이게 법정동이야. 둔산동도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1동, 2동, 3동 자를 수도 있고. 이건 행정동이야. 그래서 법정동인 요 둔산동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집원 부여 지역. 집원 부여 지역. 집원 부여 지역이 다르면 새롭게 집원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둔산동이 이것만 한다. 그러면 요 벗어난 지역은 동이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집원을 부여할 때 여기서 뭐 1300번 끝났다. 이쪽 옆 동으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1301이 아니고 1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뭐기 때문에 집원 부여 지역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렇게 집원 부여 지역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목은 주된 용도 매출치고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주된 용도에 따라. 그다음에 경계점과 경계 요것은 좀 구별하면 돼요.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이 굴곡이 있습니다. 이걸 도면에 그려놔야 돼. 이렇게 도면에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에 그릴 때는 그냥 그릴 수 없다 했죠. 여기 그리려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려야 돼요. 그릴 때 그냥 못 그립니다. 왜 그냥 못 그린다 했지? 토지를 도면에 그냥 못 그려요. 에? 딱 많은 종이가 없다 했지? 딱 많은 종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여야 돼. 이 줄일 걸 뭐라고 한다? 축척. 예를 들어 1000분의 1이다. 1000대 1의 비를 줄였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그러면 이 도면을 조사 측량해서 도면의 위치를 딱 정한 다음에 이걸 연결시키면 이런 표시된 다큐ment이 나와. 요거를 우리가 한 필지라고 하는 건데 요 도면에서 꺾인 점간 직선을 연결한 노란 선 요걸 경계라고 그래. 경계. 요 꺾인 점들 요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 이건 선이 한 번씩 꺾인 점이 굴곡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점 경계. 요거 경계 가다 한 번씩 꺾인 점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경계점. 아셨어요? 그럼 경계는 어디에 있어? 땅 위에 있어? 도면 위에 있어?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을까? 도면 위에 있을까? 여기 이게 경계. 자, 이게 도면, 이게 토지, 땅, 토지. 여기에 펜스 쳐놨어, 펜스. 이렇게 펜스나 담장 이런 걸 만들어놨어. 이건 경계가 될 수가 없어.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토지에 있는 펜스나 담장 이게 아니고
어디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 분쟁이 생기면 땅 위에서 뚝 담장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땅에 표시해봐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측량한다는 거예요. 경계본 측량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우리 모를 때는 이렇게 가면 이 땅에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무식한 짓 털 필요가 없어. 간단합니다. 경계 측량하면 돼요. 근데 경계 측량해도 이제 측량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적 불부합지라 해가지고 안 맞는 땅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국가가 뭐 땅 면적이 줄었다가 다 돈을 보상해주도 않고 이런 문제 생깁니다. 이 과거 일제시대에 처음에 등록할 때 이 측량 기준점이 동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발달된 정밀한 장비를 해보면 경계들이 안 맞는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랜 토지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정밀 측량한 게 뭐라고?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잖아요. 이걸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은 아주 정밀한 측량이 있어서 오차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옛날 구도심, 오래된 지역 이런 데는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구옥 같은 걸 거래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약 쓰고 할 때 공부상 면적이나 경계를 중심으로 거래한다고 쓰고 실제 측량 결과 오차가 생기면 정산한다는 내용을 써줘야지 나중에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럼 중개사가 괜히 그것 때문에 해주고 나서 욕먹어요. 또 서로 이 부동산 거래하고 나서 한번 속 썩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제가 많이 노화가 된 게 부동산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조정을 못 해주면 굉장히 속 썩어. 중개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따지니까 왜 이것도 조사도 않고 했느냐. 중개사라는 뭘 배우고 중개했냐. 옛날에 그 복덕방은 이 시대에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법률관계 조사해서 다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적 공부도 배우는 거예요. 지적 공부, 등기부 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해가지고 이런 건 중개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그럼 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만약에 이런 걸 매매, 임대 이런 어떤 그 권리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저희가 그 설명하고 제시해줘야 여러분들이 그걸 중개해 주는 거지.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 좀 팔아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임대나 똑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고 이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괜히 어설프게 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 해주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시험 관련된 거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란 지상. 자, 요 토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도상,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위에. 이 도면 위에 있는 요 도상에 있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선, 요게 경계지 뚝이나 담장의 경계가 아니다. 선이 경계, 선. 이 선 어디에 있다고? 땅 위에 있지 않고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위에. 알았어요? 아, 여러분 지적의 경계는 이제 도면 위에 있다. 이걸 정확히 알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토지가 만약 이런 굴곡 있는 토지다. 그래도 이거 도면에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냐? 못 그려. 도면에서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 본 어떤 수평면 값밖에 이거 수평면 값이란 거 토지를 딱 자르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넓이, 이 안에 넓이를 계산하면 이게 뭐야? 요 넓이는 종이는 2차원 평면이니까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수평면상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표현. 지표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것이 아니고 실지도 아니고 뭐라고? 수평면. 왜? 도면 위에 산출하기 때문에. 자, 면적은 뭐라고? 수평면상 넓이야. 만약 지표면의 넓이를 얘기한다면 어디가 땅이 제일 넓을 것 같아? 강원도로 가야 돼. 강원도. 똑같은 땅 보세요. 똑같은 이 밑에 요건 같다고 치면 이 평지하고 산이 이렇게 높을 때 요 지표면을 따라간 게 아니지. 수평면이니까 요 바닥이 같으면 바닥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수평면상 넓이인데 이건 도면 위에 측량이 있고 이 안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수평면상 넓이가 된다. 아셨죠? 자,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토지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동 이건 지적에서 쓰는 고유한 용어니까 꼭 알아둬야 돼. 이동. 자, 이렇게 이동이란 말 이렇게 씁니다. 이동. 토지 표시를 새롭게 하거나 자, 지금 뭐 토지 표시 이거 몇 가지가 있다고 아까?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토지 표시를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이 3가지 요소를 다 언급해 줘야 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이동. 만약 지적에서 토지 이동이 아니고 토지 이용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정답.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토지 이용이라면 안 써요. 이동. 이동조사 계획 해야 되는데 이용조사 계획 이러면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용어를. 이용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정답이 무조건. 이런 말 쓰질 않아요. 아예 지적에서.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이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 없던 땅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이건 바다를 막거나 신규 등록.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 이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 전환 이건 문제가 돼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하면은 등록을 전환한다면 100% 틀립니다. 꽝이고.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돼. 거꾸로 말하면 무조건 또 틀려요. 순서가 어떻게 한다고?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 이렇게 와야 돼. 토임 가면 틀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하면 당연히 토지 이용 가치는 증가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야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야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왔다. 전원주택지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 토지 가격, 이용 가치는 증가된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등록 전환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순서 뭐라고?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분할 합병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분할은 토지를 자르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떻게 나왔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당연히 뭐 한다? 분할 측량.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 방향만 반대로 갑니다. 자,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한다.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합병할 때 여기 단골로 나오는 건 측량하지 않는다. 즉 여긴 지적 측량 없다. 자, 측량하지 않는다. 요거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만 기억하면 돼. 분할은 반드시 측량해야 돼. 분할은 여기 분할 측량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하지만 여기 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자,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이 문제 낼 때 뭐 측량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런 단어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목 변경 지역 공부에 등록된 필지 토지를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다. 거기 핵심은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해야 돼.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지적 5대 이념 중에 지적 형식주의가 있다 했지? 그래서 바꾸어 등록하자면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 토지 위에 건물 짓고 살고 있어. 그럼 지목이 바뀌었느냐? 전후에다 집을 졌어요. 그럼 지목 바뀌었느냐 물어보면 이거 대로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건물 졌어도 지목 변경은 언제 생긴다? 지적 공부에 바꾸어 등록해야 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이게 건물 졌으면 뭐가 된 거야? 지목 변경 신청 사유는 발생했다. 근데 지목 변경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언제 생긴다? 바꾸어 등록해야 생기는 거예요. 아까 5대 이념 중 뭐라고?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부에 등록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개념 아까 등록 전환처럼 중요한 겁니다. 축척 변경은 축척을 바꾼다면 또 틀려. 축척 변경 이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것은 지적도에서 문제돼. 지적도에서 임야도가 아니요. 임야도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임야도에서 이런 말 쓰지 않고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즉 토지 도면 정밀하게 만들려면 작은 축척 여기서 요 작은 축척 이것을 큰 축척 대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축척은 예를 들면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바꾼 거예요. 축척 분모가 1000에서 500으로 줄어 이렇게 숫자 작아진 게 뭐야? 큰 축척이에요. 정밀해지는 거예요. 줄인 비율이 덜 줄였잖아. 이건 많이 줄인 것이고. 축척 예를 들어 우리나라 100만 번을 줄여봐. 조그마 콩알만 해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뭐 500분의 1 정도면 상당히 이건 정밀도가 높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순서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임야도란 말 써서는 안 되고, 지적도라고 그래야 돼. 이걸 도면이라고 해도 안 돼.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축척 변경이란 뭐라고?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그 다음 여러분 도면 우리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세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첫 페이지 뒷면에 아까 용어 정의 목적을 다 봤고 두 가지 국토 효율적 관리란 측면과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 주의하라 있고, 용어 정의 거기 삼각형 표시된 걸 잘 알아두시되, 물론 연속 지적도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들어갔던 거니까. 근데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특히 연속 지적도, 지적 소관청, 토지 표시, 지번 부여 지역, 토지 이동, 등록 전환, 지목 축척 변경,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우리 책에서 안 봤던 것 중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거 세 가지 기억해. 지적 기준점. 나중에 지적 측량 파트가 나오겠지만 지적 기준점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보도 이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세 가지를. 자, 도면에서 쓸 때 삼각점은 표시가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고, 보조점, 도근점. 이건 3mm 원 안에 십자가 표시 음영 검게 칠하고, 이건 2mm 원으로 표시해 이렇게. 도면에 그릴 때는 이걸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이라.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기준점. 그다음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함께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219페이지 나온 것 중에서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먼저 그 2번 문제 보세요. 용어 정의 중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1번 보세요. 토지 표시 아까 6가지 언급되어야 된다 했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나왔죠. 지번 부여적은 단위지역, 지번을 보면 단위지역인데 동리에 준한 지역 맞죠? 지목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어떤 용도 쓰느냐에 따라 그런 거예요. 뭐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거기 지형에 따라가 아니고, 우리는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주된 용도에 따라 나왔죠.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의하시고, 경계점은 아까 선이 한번 꺾인 점이라고 했지? 굴곡점. 굴곡점.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 보면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 교차점. 교차점. 요 표현을 지금 용어 중에 사라졌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굴곡점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된 문제. 교차적이 아니라 교차점이라는 걸 잘못 오타가 나온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얘기 줬죠. 토지 등록된 필지수와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유. 자, 아까 뭐가 있다 했지? 지적이 무슨 이념? 5대 이념 중 어떤 거? 5대 이념이 뭐야? 국공영 실직 생각하니까 누가 실직했다고? 국공영이. 국이 뭐야? 지적 국정주의, 공의, 지적 공개주의, 형이, 지적 형식주의, 직이, 직권등록주의. 그 다음에 실이 뭐야? 실질적 심사주의.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모든 토지는 반드시 등록돼야 돼. 어떤 이념 때문에? 직권등록주의 때문에. 직권등록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하면 어떤 주의가 적용된다고? 신청주의. 신청주의. 그래서 직권등록주의와 신청주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 보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필지 단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